예, 앞서 보신 대로 국내 자산 시장은 완전히 한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.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이유가 뭔지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최원희 기자, 일단 증시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? 네, 그동안 저금리 기조로 고공행진한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미국이 돈줄을 죄는 통화 정책을 펼칠 거라는 건 예상됐습니다. 예. 그런데 그 속도와 강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클 거란 공포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작용됐습니다. JP 모건 회장은 미 연준이 올해 6, 7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했고, 골드만삭스는 물가 압력으로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5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건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주식이라든지 또는 코인 가격 빠지는 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? 네, 그런데 이번엔요.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우려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보통 긴축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더 이상 돈을 풀 필요가 없을 때 하죠. 하지만 이번엔 금리를 올려도 될 만큼 경기가 좋아질까 하는 불안감이 크다는 겁니다. 예. 미국이 3월부터 3차례 금리 인상에 나섰던 2017년을 보면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등 호조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최근 상황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.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빠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? 네, 코로나 이후 비대면 전환으로 호황을 누렸던 글로벌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. 기술주들은 주로 차입 경영에 의존합니다. 투자자들 수중에 돈이 많을 땐 미래를 보고 선뜻 투자를 하지만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선 불안감에 가치 재평가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2달여 만에 반토막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경우 더 심한데요. 내재 가치가 없지만 미래 활용도를 보고 베팅했던 거라 증시보다 유동성 축소에 더 민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상했었던 성장 정도에 밑돈다라고 했었을 때 오버밸류 되었었던 것들을 적정 가치로 수렴시켜야 된다라는 반응이 최근 증시 하락으로. 자, 어쨌든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속이 탈 텐데 이런 공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? 이번 주 미 연준의 정례 회의에 모든 눈이 쏠려 있습니다. 오는 3월에 첫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혹시나 인상 시기가 당겨진다면 긴축 공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반면 예상됐던 수준이라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불안감이 조금씩 완화시켜줄 수 있는 소재들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시장에 조금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. 하지만 밀 주요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도 큰 변수입니다. 석유와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면서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예, 이래저래 마음 편치 않은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그래도 투자자분들은 좀 냉정하게 이런 상황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? 네. 예,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.